둥실이네 떡집. 둥실이 선물로 뭐가 좋을까? 여울이는 개랑 고양이 가게에 들어가서 진열대를 살펴봤어. 가게에는 둥실이가 좋아할 만한 간식과 장난감이 가득했지. 오늘은 둥실이가 여울이네 집에 온 지 1년이 되는 날이야. 여울이는 둥실이에게 뭔가 특별한 선물을 주고 싶었어. 그때 은빛 물고기가 달린 낚싯대가 눈에 띄었어. 물고기 눈에서 야광 불빛이 반짝반짝 빛났지. 찾았다. 여울이는 빙긋이 웃었어. 요즘 들어 둥실이가 잘 움직이지도 않고 배만 자꾸 부풀어 올랐어. 그대로 두었다가는 비만 고양이가 될 것 같았지. 낚싯대에 달린 물고기를 잡으려고 펄쩍펄쩍 신나게 뛰어다닐 둥실이 모습이 떠올랐어. 우리 둥실이한테 꼭 필요한 물건이야. 여울이는 서둘러 물고기 낚싯대를 개선하고는 집으로 달려갔어. 둥실아, 빨리 나와봐. 내가 선물 사왔어. 여울이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소리쳤어. 다른 때 같으면 여울이 목소리를 듣자마자 둥실이가 반갑게 달려 나왔을 텐데 오늘따라 집안이 조용했어. 여울이는 둥실이가 자주 낮잠을 자는 책장과 침대 아래 베란다까지 모두 샅샅이 살펴봤어. 그런데도 둥실이는 보이지 않았어. 이상하다. 둥실이가 어디 갔지? 삐삐삐삐. 현관에서 갑자기 번호키 누르는 소리가 났어. 아빠는 지방에서 일하느라 주말에만 집에 오고 엄마는 회사에 있을 시간이라 집에 올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여울이는 혹시 도둑인가 싶어서 덜컥 겁이 났어. 마른 침을 꼴깍 삼키며 현관문을 바라봤지.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엄마가 들어왔어. 여울이 표정이 금세 밝아졌어. 엄마 품에 둥실이가 안겨 있었거든. 둥실이 엄마가 데려갔었구나. 그런데 엄마, 오늘 출근 안 했어요? 요즘 둥실이가 이상해서 휴가 내고 병원에 다녀왔어. 엄마는 울었는지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 엄마 품에 안겨있는 둥실이도 기운이 없어 보였어. 둥실이 어디 아파요? 여울이가 놀라서 물었어. 여울아, 엄마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데 너무 놀라지 말고 잘 들어. 사실은 둥실이가 많이 아파. 우리 둥실이가 왜요? 여울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 오늘 병원에 데려가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해봤는데 복막염이래. 배에 물이 차는 병인데 치료하기에는 이미 늦었대. 엄마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어. 엄마, 어떻게 해봐요. 네? 여울이는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어. 이미 늦어서 병원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없나 봐. 둥실이가 너무 기운이 없어서 수액만 마치고 데려왔어. 수의사 선생님이 마지막 준비를 하라고 하시더라. 남은 시간 동안 둥실이를 더 많이 사랑해주고 편안하게 갈 수 있게 잘 보살펴주자. 안 돼, 둥실아. 여울이는 둥실이를 꼭 끌어안았어. 그동안 많이 아팠는데 몰라줘서 정말 미안해. 여울이 눈에서 눈물이 후두둑 떨어졌어. 둥실이는 병원에 다녀온 뒤 하루가 다르게 살이 빠졌어. 살은 빠지는데 배는 더 크게 부풀어 올랐지. 둥실이는 기운이 없어서 잘 걷지도 못하고 털 고르기도 못했어. 여울이는 깨끗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주고 둥실이가 아파서 골골 소리를 낼 때마다 등을 살살 쓰다듬어 주었어. 여울이도 아팠을 때 엄마가 곁에서 쓰다듬어 주는 게 좋았거든. 엄마, 둥실이는 밖에 나가는 걸 좋아하잖아요. 둥실이가 원하는 걸 해주고 싶어요. 여울이는 엄마와 함께 둥실이를 데리고 자주 공원에 산책하러 갔어. 남은 시간 동안 둥실이한테 세상을 더 보여주고 싶었지. 휘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자
둥실이는 기분이 좋은 듯 하늘을 올려다보며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어. 그 모습을 보자 여울이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지. 그때 어디선가 사람들 웃음소리가 들려왔어. 어디서 나는 소리지? 여울이는 둥실이를 엄마한테 맡기고 웃음소리가 나는 호수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어. 사람들 속에서 낯익은 얼굴이 보였어. 같은 반 봉구가 귀여운 강아지와 함께 놀고 있었지. 봉구가 엉덩이를 쭉 빼고 달콩아, 방귀! 하고 외치자 강아지가 앞발을 들고 서서 엉덩이를 쭉 빼고는 뿡! 방귀를 뀌었어.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리며 손뼉을 쳤어. 여울이는 봉구와 달콩이가 정말 부러웠어. 알콩달콩 행복해 보였거든. 여울이도 둥실이와 함께 오래오래 함께 지내고 싶었어. 하지만 이제 함께 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이 들자 갑자기 눈물이 났어. 여울이는 누가 볼까봐 서둘러 눈물을 훔치고는 사람들 사이를 조용히 빠져나갔어. 그때 누군가 여울이를 지켜보고 있었어. 그 아이가 누구냐고? 누군 누구야. 소원떡을 먹고 사람이 된 꼬랑지지. 꼬랑지는 여울이가 왜 우는지 궁금했어. 뭔가 사연이 있을 거야. 여울이를 지켜보던 꼬랑지도 조용히 빠져나와 여울이 뒤를 따라갔지. 여울이는 벤치에 앉아 쉬고 있던 엄마와 둥실이에게로 달려갔어. 엄마, 둥실아! 여울이는 둥실이를 끌어안고 볼을 비볐어. 순간 여울이를 뒤쫓던 꼬랑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 고양이다. 꼬랑지는 놀라서 뒷걸음을 쳤어. 그런데 하필이면 여울이가 꼬랑지를 먼저 발견했지 뭐야? 안녕? 여울이는 반가운 얼굴로 다가갔어. 안녕? 꼬랑지는 놀라서 한 걸음 더 물러났어. 너 새로 전학 온 아이지? 지난번에 양순이 생일 파티에서도 만났는데 나 기억나? 그럼 꼬랑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어. 꼬랑지는 쥐였을 때가 떠올랐어. 그때 세상에서 가장 무서워했던 동물이 바로 고양이였거든. 너도 산책 나왔어? 둥실이를 안고 있던 여울이가 꼬랑지 앞으로 바짝 다가왔어. 나는 쥐가 아니다. 나는 사람이다. 나는 사람이다. 꼬랑지는 마음속으로 주문을 외우듯 말했어. 하지만 몸은 저절로 바들바들 떨렸지. 너 고양이를 싫어하는구나?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고양이 털 알레르기가 있어서 꼬랑지가 겨우 둘러댔어. 미안. 여울이는 놀라서 멀찍이 떨어졌어. 사실은 우리 둥실이가 많이 아파. 앞으로 얼마 못 산대. 남은 시간 동안 둥실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게 공원 산책이야. 둥실이는 길고양이 출신이라서 밖에 나가는 걸 좋아하거든. 여울이 눈에 어느새 눈물이 차올랐어. 그런 일이 있었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꼬랑지는 그제야 여울이가 왜 그렇게 슬퍼 보였는지 알 것 같았어. 얼마 못 산다는 둥실이도 안쓰러웠지. 여울이와 둥실이를 위한 소원떡이 필요하겠구나. 꼬랑지는 여울이한테 서둘러 인사하고는 떡집으로 달려갔어.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가을 바람이 사르락 사르락 부는 새벽이었어. 이제 떡 만들 시간이 다 되었군. 꼬랑지는 지하 부엌으로 내려가서 탁자 위에 있는 소원떡 만드는 비법 책을 활짝 펼쳤어. 여울이와 둥실이를 도와줄 수 있는 떡을 알려줘. 꼬랑지가 외치자 흰 종이에 글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 고통이 사르르 사라지는 약떡. 고통이 사르르 사라지는 약떡이라고? 꼬랑지는 고개를 끄덕였어. 둥실이한테 꼭 필요한 떡이 분명했거든. 곧이어 소원떡 만드는 비법책에 약떡 만드는 재료와 방법이 나타나기 시작했어. 떡 만드는 재료와 방법을 본 꼬랑지의 표정이 굳어졌어. 처음 보는 재료가 많았거든. 연씨, 마, 소나무, 균주버섯,
율무, 보리싹, 까치콩 여러 가지 약초를 맵쌀가루와 섞어서 시루에 쪄야 하는구나. 꼬랑지는 마지막으로 들어갈 비법 재료를 확인하고는 고개를 끄덕였어. 여울이가 잘할 수 있을 거야. 꼬랑지는 항아리와 자루를 열어보며 약초를 찾느라 밤을 꼬박 새워야 했어. 약초를 다 찾은 꼬랑지는 서둘러 떡을 만들었어. 이미 해가 밝게 떠오르고 있었거든. 빨리 서둘러야겠군. 꼬랑지는 시간이 많이 부족했지만 떡을 정성껏 만들었어. 둥실이가 약떡을 먹고 고통이 모두 사라지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이야. 여울이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둥실이한테 달려갔어. 다행히 둥실이의 숨소리가 가늘게 들려왔어. 휴, 다행이다. 여울이는 혹시 자기가 잠들었을 때 둥실이가 죽으면 어쩌나 걱정되었어. 그래서 늘 눈을 뜨자마자 둥실이한테 달려가서 숨소리를 확인했어. 나 학교 갔다 올 때까지 잘 있어야 해. 엄마한테 부탁해서 당분간 학원은 쉬기로 했어. 학교 끝나고 곧바로 집으로 올게. 여울이는 다정하게 둥실이 등을 쓰다듬었어. 둥실이가 잠시 눈을 뜨고 여울이를 올려다봤어. 마치 잘 다녀오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 그러나 곧 기운이 없는지 다시 눈을 감고는 잠이 들었어. 여울이는 무거운 마음으로 집을 나섰어. 터벅터벅 힘없이 걷고 있는데 골목 모퉁이에 처음 보는 떡집이 눈에 띄지 뭐야. 떡집 간판에는 커다란 글씨로 둥실이네 떡집이라고 쓰여 있었어. 우리 둥실이랑 떡집 이름이 똑같잖아. 여울이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떡집 문을 열고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갔지. 그런데 떡집 안에는 아무도 없었어. 여울이는 궁금한 마음에 진열대 바구니를 살펴보았어. 가장 눈에 잘 띄는 바구니에 떡이 한 개 담겨 있었어. 고통이 사르르 사라지는 약떡. 뭐? 고통이 사라지는 약떡이라고? 여울이는 눈이 번쩍 뜨였어. 정말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울이는 서둘러 떡 가격을 확인했어. 가격. 둥실이를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리며 걱정하는 마음을 담은 눈물 한 방울. 참 이상한 가격도 다 있네. 여울이는 고개를 갸웃했어. 하지만 둥실이의 고통이 사라질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고 싶었어. 여울이는 둥실이를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렸어. 학교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지. 골목을 서성이던 노란 줄무늬 고양이 한 마리가 여울이 뒤를 졸졸 따라왔어. 배가 고픈 것 같아서 여울이는 집에 들어가 엄마가 간식으로 챙겨놓은 고구마를 가져다 줬어. 유치원 때 선생님이 길고양이한테 고구마를 주는 걸 본 적이 있었거든. 고양이는 오랫동안 굶었는지 찹찹 소리를 내며 정신없이 고구마를 먹었어. 너 배가 아주 고팠구나. 금세 고구마 한 개를 다 먹은 고양이는 여울이를 올려다보며 고맙다는 듯 야옹 하고 소리를 냈어. 다음 날부터 노란 줄무늬 고양이는 여울이를 매일 기다렸어. 어딘가에 꼭꼭 숨어 있다가 골목 끝에서 여울이가 보이면 짠 하고 나타났지. 여울이는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갈 때마다 가슴이 설레었어. 저절로 콧노래가 나오고 발걸음이 빨라졌지. 그러던 어느 날 비가 많이 내렸어. 여울이가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데 노란 줄무늬 고양이가 비를 쫄딱 맞으며 골목에서 여울이를 기다리고 있었어. 어떡하지? 비 많이 맞으면 감기 걸릴 텐데. 여울이는 고양이를 번쩍 안아서 집으로 데려갔어. 엄마한테 혼날까봐 겁났지만 비 오는 골목에 고양이를 그대로 두고 올 수 없었지. 여울이는 마른 수건으로 몸을 닦아주고 깨끗한 물도 대접했어. 고양이는 기분이 좋은지 이야옹 하고 길게 소리를 내고는 여울이 손등에 볼을 비볐어.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엄마는 새로운 손님이 와 있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 하지만 새벽에 우당탕 하는 소리 때문에 잠에서 깨고 말았어. 엄마는 여울이 방문을 벌컥 열었어.
그때 여울이와 놀고 있는 고양이를 발견하고 말았지. 강여울, 이게 무슨 일이야? 이 고양이는 도대체 어디서 데려온 거고? 엄마, 죄송해요. 밖에 비가 많이 와서요. 오늘만 우리 집에 함께 있게 해주세요. 네? 여울이는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어. 엄마는 고양이를 자세히 살펴보고는 한숨을 내쉬었어. 그렇다고 새끼 뵌 고양이를 무작정 집에 데려오면 어떻게 하니? 고양이가 새끼를 뱉다고요? 여울이는 그제야 고양이 배가 왜 그렇게 불룩했는지 알 것 같았어. 새끼 뵌 고양이를 다시 밖에 내보낼 수도 없고 어쩌지? 엄마, 그럼 고양이가 새끼를 낳을 때까지만 우리가 데리고 있어요. 네? 엄마는 할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 여울이는 고양이 이름을 둥실이라고 지어주었어. 둥실이는 성격도 순하고 둥실둥실 포근했거든. 둥실이는 며칠 뒤에 새끼를 3마리 낳았어. 눈도 못 뜬 새끼 고양이들이 엄마 젖을 찾느라 꼬물꼬물했어. 2마리는 둥실이를 똑 닮아서 노란 줄무늬였고 마지막에 태어난 고양이는 털이 솜사탕처럼 하얘어. 우리 여울이 낳았을 때가 생각나네. 우리 여울이도 저렇게 작고 귀여웠는데 어느새 엄마 눈이 촉촉이 젖었어. 다행히 새끼 고양이들은 좋은 주인을 만나 입양 갔어. 하지만 둥실이를 데려가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 아무래도 둥실이는 우리가 키워야겠다. 엄마, 정말요? 여울이는 신이 나서 펄짝펄짝 뛰어다녔어. 둥실이는 그렇게 여울이네 가족이 되었던 거야. 여울이는 엄마가 집에 없어도 외롭거나 무섭지 않았어. 둥실이와 함께 뒹굴고 우다다 뛰어다니다 보면 하루가 금방 갔거든. 여울이는 지금 아파서 시름시름 앓고 있는 둥실이 모습이 떠올랐어. 그러자 여울이 눈에서 검은 눈물이 토독 떨어졌지. 눈물은 검은 연기로 변해서 떡 속으로 쏙 빨려 들어갔어. 물론 그 모습은 마루 밑에 숨어있던 꼬랑지 눈에만 보였지만 말이야. 둥실이 걱정 때문에 여울이 마음이 까맣게 탔구나. 꼬랑지 눈에서도 검은 눈물이 토독 떨어졌어. 떡값을 낸 여울이는 잠시 망설였어. 아픈 둥실이를 위해서 떡을 빨리 가져다 주고 싶었거든. 하지만 집에 다시 들렸다 가면 지각할 게 분명했어. 오늘은 지각해도 할 수 없어. 여울이는 결심한 듯 재빨리 바구니에서 떡을 꺼내 들고는 집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어. 떡집을 나와 건널목을 건너고 구름다리를 지나 언덕을 올랐어. 여울이네 집은 언덕 꼭대기 골목 끝에 있었어. 둥실아, 조금만 기다려. 여울이는 너무 숨이 차서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어. 하지만 아파서 골골거리고 있을 둥실이를 떠올리자 잠깐도 쉴 수 없었어. 여울이는 마지막 있는 힘을 다해서 뛰었어. 둥실아, 이것 좀 먹어봐. 고통이 사라지는 약떡이야. 여울이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약떡을 조금 떼어서 둥실이한테 먹였어. 그동안 사료도 안 먹고 좋아하던 간식도 먹지 않았던 둥실이가 신기하게도 약떡은 잘 받아 먹었어. 어느새 떡 한 개를 다 먹었지 뭐야. 약떡을 다 먹은 둥실이가 입맛을 쩝쩝 다시며 기분 좋은 듯 옹옹 소리를 냈어. 그래, 잘했어. 둥실이는 금세 잠이 들었어. 고통이 사라진 듯 아주 편안해 보였지. 그날 여울이는 처음으로 지각을 했어. 하지만 표정은 아주 밝았어.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꼬랑지도 밝게 웃었어. 선들바람이 선들선들 부는 새벽이었어. 여울이와 둥실이를 도와줄 수 있는 떡을 알려줘. 꼬랑지는 빗버책을 활짝 펼치고 크게 소리쳤어. 흰 종이에 글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지. 봄바람에 살랑살랑 날리는 매화처럼 몸이 가벼워지는 매화떡. 지금은 가을인데 봄에 피는 매화가 있을까? 꼬랑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중얼거렸어. 하지만 떡 만드는 재료와 방법을 확인한 꼬랑지는 다시 표정이 밝아졌어. 맵쌀가루를 쪄낸 뒤 반죽해서 팥 앙금을 넣고 매화처럼 예쁘게 빚으면 되는구나. 꼬랑지는 서둘러 떡을 만들었어.
맵쌀가루 반죽에 팥 앙금을 잘 넣고 매화 모양으로 만드는 게 쉽지 않았어. 하지만 봄날의 매화가 살랑살랑 날리는 모습을 떠올리며 매화떡을 예쁘게 빚었지. 여울이는 아침 일찍 눈을 떴어. 일어나자마자 둥실이한테 달려갔지. 둥실이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지만 다른 날과는 달리 숨소리가 편안하게 들렸어. 휴, 다행이다. 둥실아, 나 학교에 다녀올 테니까 아프지 말고 잘 지내고 있어. 여울이는 아침도 안 먹고 서둘러 집을 나섰어. 그러고는 둥실이네 떡집으로 달려갔지. 다행히 오늘은 일찍 문을 열었네. 여울이는 떡집 문을 열고 안으로 성큼 들어갔어. 진열장에 놓인 바구니에 예쁘게 생긴 떡이 하나 담겨 있었어. 봄바람에 살랑살랑 날리는 매화처럼 몸이 가벼워지는 매화떡. 와, 정말 매화처럼 예쁜 떡이네. 우리 둥실이가 정말 좋아하겠다. 여울이는 서둘러 떡값을 확인했어. 가격, 둥실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따뜻한 눈빛. 여울이는 둥실이를 떠올리며 매화떡을 바라봤어. 둥실이의 이름만 떠올려도 여울이는 마음이 따뜻해졌어. 어느새 여울이의 눈에서 하얀 연기가 꽃송이처럼 활짝 피어올라 매화떡 속으로 쏙 들어갔어. 여울이가 둥실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매화처럼 정말 예쁘게 생겼구나. 지켜보던 꼬랑지 눈에서도 하얀 연기가 꽃송이처럼 활짝 피어올랐어. 둥실아, 어서 일어나봐. 내가 예쁜 떡을 가져왔어. 여울이는 집에 가자마자 둥실이를 깨웠어. 그러고는 매화떡을 조금씩 떼어 먹였지. 이번에도 둥실이는 떡을 잘 받아 먹었어. 매화떡을 먹은 둥실이는 봄바람에 살랑살랑 날리는 꽃잎처럼 몸이 가벼워졌어. 둥실이는 등을 활처럼 구부렸다가 엉덩이를 쭉 뒤로 빼고 길게 기지개를 켰어. 그러고는 보란듯이 사뿐히 뛰어올라 여울이 품에 안겼어. 예전처럼 몸이 가벼워졌구나. 정말 다행이야. 여울이는 둥실이를 보드랍게 쓰다듬어주고는 서둘러 학교로 달려갔어. 혼자 남은 둥실이는 우다닥 우다닥 신나게 집안을 뛰어다녔어. 한참을 뛰어다녀도 몸이 가뿐했어. 둥실이는 여울이 방으로 가서 높은 책장을 올려다봤어. 책장 가장 높은 칸은 둥실이가 자주 낮잠을 자던 곳이었지. 둥실이는 몸이 얼마나 가벼워졌나 실험해보고 싶었어. 크게 심호흡을 하고는 책장을 펄쩍펄쩍 뛰어올랐지. 둥실이는 금세 가장 높은 칸으로 쏙 들어갔어. 둥실이는 책에서 나는 큼큼한 냄새가 좋았어. 늘 베고 자던 책에 머리를 기대자 잠이 솔솔 쏟아졌어. 둥실이는 꿈을 꾸었어. 매화나무가 무성하게 우거진 숲에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자 매화나무에서 하얀 꽃잎이 눈송이처럼 휘리릭 날렸어. 둥실이는 바람에 날리는 꽃잎을 잡으려고 매화나무 숲을 폴짝폴짝 신나게 뛰어다녔지. 갈바람이 쉥쉥 슬프게 부는 새벽이었어. 이제 떡 만들 시간이 다 되었군. 꼬랑지는 서둘러 부엌으로 내려갔어. 그러고는 소원떡 만드는 비법책을 활짝 펼쳤어. 여울이와 둥실이를 도와줄 수 있는 떡을 알려줘. 곧이어 비법책에 글자들이 나타났어. 떡 이름을 본 꼬랑지의 눈빛이 가늘게 떨렸어. 마지막 소망을 이루게 해주는 만개떡. 곧이어 만개떡 만드는 재료와 방법이 나타나기 시작했지. 맵쌀가루를 반죽해서 팥소를 넣고 반달 모양으로 빚어 청밀의 덩굴잎으로 싸서 찌면 되는구나. 마지막으로 떡에 들어갈 비법 재료를 확인한 꼬랑지는 한숨을 내쉬었어. 이게 마지막 떡이구나. 여울이가 많이 힘들어할 텐데. 꼬랑지는 만개떡에 들어갈 맵쌀가루와 팥을 찾아서 서둘러 떡을 만들기 시작했어. 맵쌀가루를 반죽하여 팥소를 넣고 반달 모양으로 빚을 때에는 여울이와 둥실이를 생각하며 더 정성스럽게 빚었어. 이제 마지막으로 청밀의 덩굴 잎에 싸서
시루에 넣고 찌기만 하면 되는구나. 꼬랑지는 청미래 덩굴 잎을 찾으려고 자루와 항아리를 모두 열어보았어. 순간 꼬랑지의 표정이 어두워졌어. 그 어디에도 청미래 덩굴잎이 들어있지 않았거든. 꼬랑지는 재료를 미리 다 찾아보지 않고 떡을 만든 걸 후회했어. 큰일 났다. 곧 아침이 밝아올 텐데. 청미래 덩굴잎을 구하지 못한다면 완성이 안 된 만개떡은 영영 사라져버릴지도 몰라. 무엇보다 여울이와 둥실이에게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을지 모를 일이었지. 그래, 산에 가면 청미래 덩굴잎을 구할 수 있을 거야. 꼬랑지는 서둘러 동네 끝자락에 있는 산으로 향했어. 아직 날이 밝지 않아 산은 어둡고 캄캄했어. 꼬랑지는 발을 조심조심 내디디며 산을 올라갔어. 큰일이다. 해가 뜨기 전에 청미래 덩굴잎을 구해야 하는데. 꼬랑지는 초조한 마음에 급하게 발걸음을 옮겼어. 그런데 그때였어. 으악! 꼬랑지는 그만 발을 헛디뎌서 산비탈을 대굴대굴 구르고 말았어. 바로 아래는 계곡물이 콸콸 무섭게 흐르는 낭떠러지였지. 안 돼. 여울이와 둥실이를 위해서 청미래 덩굴잎을 꼭 구해가야 하는데. 꼬랑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여울이와 둥실이 걱정뿐이었어. 낭떠러지로 떨어지려는 순간 무언가 꼬랑지의 발목을 날카롭게 낚아챘어. 꼬랑지의 몸이 위로 붕 떠올랐어. 으악! 꼬랑지는 쿵 소리와 함께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어. 해가 산꼭대기에 노랗게 떠올랐어. 산비탈에 쓰러져 있던 꼬랑지 얼굴에 햇살이 밝게 비추었지. 꼬랑지는 겨우 정신을 차렸어. 큰일 났다. 벌써 점심때가 다 되었잖아. 여울이가 많이 기다렸을 텐데. 꼬랑지는 문이 닫힌 떡집 앞을 서성이다 실망한 얼굴로 돌아갔을 여울이가 떠올라 마음이 아팠어. 여울이가 학교 끝나고 다시 떡집에 들를지도 몰라. 바로 아래가 낭떠러지라 꼬랑지는 몸을 조심조심 움직였어. 순간 무언가 날카로운 게 발목을 잡아 끌었어. 아야! 꼬랑지는 그제야 발목에 엉켜있는 덩굴을 발견했어. 발목에서는 피가 나고 있었지. 몸을 조금씩 움직일 때마다 갈고리처럼 생긴 가시가 더 깊게 살을 파고들었어. 꼬랑지는 가시를 피해서 조심스럽게 덩굴을 잡았어. 순간 꼬랑지의 표정이 밝아졌어. 드디어 찾았다. 발목에 엉켜있던 덩굴을 자세히 보니 꼬랑지가 찾던 청미래 덩굴이었어. 잎이 둥글럽적하고 줄기마다 빨간 열매가 달려있었어. 꼬랑지는 가시에 찔려서 아픈 것도 있고 서둘러 가장 연하고 싱싱한 잎을 땄어. 드디어 청미래 덩굴 잎을 구한 꼬랑지는 아픈 다리를 절뚝거리며 산에서 내려왔어. 어디 아픈가? 꼬랑지가 왜 학교에 안 왔지? 여울이는 빈자리를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어. 오늘은 떡집 문도 닫혀있고 꼬랑지도 학교에 안 오고 정말 이상한 날이네. 여울이는 수업이 끝나자 힘없이 터벅터벅 집으로 향했어. 여울이가 둥실이네 떡집 앞을 지날 때였어. 아침 내내 꼭 닫혀있던 문이 활짝 열려있지 뭐야. 마치 여울이한테 빨리 오라고 손짓하는 것 같았어. 와, 다행이다. 여울이는 망설일 사이도 없이 떡집 안으로 성큼 들어갔어. 떡바구니 안을 살펴보던 여울이 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 마지막 소원을 이루게 해주는 만개떡. 이제 마지막 떡이구나. 여울이는 떡 가격을 확인했어. 둥실이와 행복했던 시간을 떠올리며 간절한 기도. 여울이는 둥실이와 함께했던 시간을 떠올려 보았어. 둥실이는 책을 아주 좋아했어. 그림책에 그려진 물고기를 잡으려고 발톱을 세워 종이를 박박 긁다가도 여울이가 책을 읽어주면 금세 몸을 웅크리고는 두 눈을 끔뻑거렸어. 그러다가 책이 재미없어지면 함께 뒹굴뒹굴하다 잠이 들었지. 여울이는 행복했던 시간을 떠올리며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했어. 어느새 여울이 눈에서 눈물이 후두둑 떨어졌어. 여울이가 흘린 눈물은 뿌연 안개로 바뀌어서 만개떡 속으로 쏙 빨려 들어갔어.
그 모습을 지켜보던 꼬랑지도 눈물을 흘렸어. 꼬랑지의 눈물도 뿌연 안개로 바뀌었지. 둥실아, 마지막으로 꼭 이루고 싶은 소망을 빌어봐. 집에 온 여울이는 만개떡을 조금씩 떼어서 둥실이에게 먹여주었어. 둥실이는 만개떡을 맛있게 먹었어. 떡을 싸고 있던 청밀의 덩굴 잎까지 남김없이 말이야. 만개떡을 먹은 둥실이는 그날 밤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 둥실이는 꿈을 꾸었어. 새끼 고양이들을 품에 안고 있는 꿈이었지. 새끼 고양이들이 둥실이 품속으로 꼬물꼬물 파고들었어. 둥실이는 새끼 고양이들을 더 꼭 끌어안았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어. 아, 잘 잤다. 둥실이는 창가로 들어오는 따뜻한 햇볕에 눈을 떴어. 길게 기지개를 켜고 집안을 둘러보았어. 여울이 엄마는 일하러 가고 여울이는 학교에 갔나 보네. 둥실이는 오랫동안 씻지 못했던 게 떠올랐어. 고양이 체면이 말이 아니었지. 오늘은 좀 깨끗하게 씻어볼까? 앞발에 침을 묻혀서 얼굴을 닦아내려는 순간 둥실이는 소스라치게 놀랐어. 눈앞에 털이 보송보송한 앞발이 아니라 커다란 사람 손이 보였거든. 에구머니나, 이게 뭐야? 둥실이는 놀라서 온몸을 살펴봤어. 둥실이의 몸이 사람으로 변해 있었지. 둥실이는 베란다에 걸려있던 여울이 엄마 옷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옷을 꺼내 입었어. 둥실이가 좋아하던 꽃무늬 원피스였지. 어머나, 아주 딱 맞네. 둥실이는 거울 앞에 섰어. 여울이 엄마와 비슷한 또래로 보이는 사람이 거울 속에 있었어. 둥실이는 그제야 머리맡에 놓여있던 떡이 떠올랐어. 떡을 먹여주며 여울이가 했던 말도 생각났어. 둥실아, 이 떡은 소망을 이루게 해주는 만개떡이야. 떡을 먹고 간절히 바라는 걸 떠올려봐. 소망이 꼭 이루어질 거야. 둥실이는 떡을 먹으면서 사람이 되는 상상을 했어. 사람이 되어서 꼭 하고 싶은 게 있었거든. 이런 꼴이 말이 아니잖아. 둥실이는 세수를 하고 머리도 단정하게 매만졌어. 그러고는 다시 거울 앞에 섰어. 이제야 좀 마음에 드네. 그럼 오랜만에 깔끔 좀 떨어볼까? 둥실이는 쓰레기를 치우고 집안을 깨끗이 청소했어. 요즘 여울이 엄마와 여울이는 정신을 멍하게 놓고 있을 때가 많아서 집안이 온통 엉망이었거든. 둥실이는 두 사람이 왜 그렇게 정신을 놓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어. 둥실이는 여울이 방으로 갔어. 내가 좋아하는 여울이 냄새. 둥실이는 킁킁 냄새를 맡으며 숨을 크게 들이켰어. 가슴속 깊이 담아두고 싶은 냄새였지. 둥실이는 어딜러진 침대를 정리하고 침대 옆에 널브러진 여울이 잠옷을 갰어. 그러고는 책상에 쌓여있던 책도 책장에 가지런히 꽂았어. 둥실이는 가장 높은 책장에서 늘 베고 자던 책을 꺼내 냄새를 맡았어. 내가 좋아하는 책 냄새. 이 냄새도 그리울 거야. 책 표지에는 제목이 새로 붙어 있었어. 종이에 새로운 제목을 써서 책에 붙이며 여울이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 우리 둥실이가 늘 베고 자는 책이라 제목을 다시 붙였어. 이 책 제목은 둥실이의 꿈이야. 둥실이는 여울이의 따뜻한 미소를 떠올리며 책을 바로 세워서 책장에 다시 꽂았어. 청소를 다 마친 둥실이는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어. 이제 집이 아주 깨끗해졌네. 둥실이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어. 둥실이는 집을 나와서 어디론가 향했어. 둥실이가 걸음을 멈춘 곳은 오래된 빌라 앞이었어. 1층 베란다에서 야옹 야옹 하고 고양이 소리가 들려왔어. 얘들아, 엄마 왔다. 둥실이가 안을 들여다보며 소리쳤어. 노란 줄무늬 고양이 2마리가 베란다 밖을 내다보며 반갑다는 듯 고롱고롱 울었어. 그래 우리 새끼들.
그 사이 몰라보게 컸구나. 살도 많이 오르고 털에도 윤기가 나네. 앞으로도 밥 잘 먹고 건강하게 지내야 한다. 성금이는 동생 잘 돌봐주고 살금이는 언니 말 잘 듣고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 알겠지? 둥실이는 손을 흔들고 아쉬운 발걸음을 옮겼어. 다시 어디론가 부지런히 걸어갔지. 둥실이가 걸음을 멈춘 곳은 낮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집이었어. 마당에는 붉은 백일홍이 소담스럽게 피어 있었어. 막내야, 엄마 왔다. 둥실이는 담장 안을 들여다보며 소리쳤어. 백일홍 사이에서 솜사탕처럼 하얀 고양이가 살포시 고개를 내밀었어. 와웅, 와웅. 고양이가 후다닥 뛰어나왔어. 그러고는 담장으로 껑충 뛰어올랐지. 그래, 우리 막내 후다닥. 몸이 약해서 늘 걱정이었는데 아주 건강하게 컸구나. 그래도 높은 곳에 오를 때는 꼭 조심해야 한다. 고양이 속담에 고양이도 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는 말이 있거든. 후다닥은 알겠다는 듯 꼬리를 바짝 들고는 아웅 소리를 냈어. 누나 성금이와 살금이도 잘 지내고 있단다. 우리 막내 후다닥도 말썽 부리지 말고 건강하게 잘 커야 한다. 알겠지? 둥실이는 손을 흔들었어. 어서 들어가. 둥실이는 마지막 인사를 하고는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어. 담장에 서 있던 후다닥이 구슬프게 고르릉 고르릉 울어댔어. 어느새 둥실이의 눈가에도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 둥실이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고는 빠른 걸음으로 어디론가 향했어. 둥실이가 발걸음을 멈춘 곳은 학교 앞이었어. 수업 끝나는 종이 울리자 아이들이 교문 밖으로 우르르 쏟아져 나왔어. 아이들 사이에서 반가운 얼굴이 보였지. 둥실이는 손을 크게 흔들었어. 엄마? 여울이는 멀리서 둥실이를 보고 순간 착각했어. 엄마랑 옷도 똑같고 겉모습도 비슷했거든. 여울이는 반가운 얼굴로 달려갔어. 그런데 가까이서 보니까 엄마가 아니었어. 죄송해요. 우리 엄마랑 너무 비슷해서 제가 착각했어요. 여울이는 사람으로 변신한 둥실이를 보며 사과했어. 괜찮아요. 아가씨도 제가 아는 우리 아가씨랑 똑 닮았는걸요? 둥실이가 방실방실 웃었어. 여울이는 우리 아가씨? 라는 말이 이상하게 들렸지만 싫진 않았어. 더욱이 아줌마의 눈빛도 표정도 낯이 익었어. 마치 오랫동안 알던 사이처럼 말이야. 혹시 저 아세요? 예전에 꼭 만난 것 같아서요. 그럼요. 아가씨처럼 마음씨 고운 분을 알고 있죠. 그분을 만나면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꼭 하고 싶었어요. 저와 우리 아이들 생명을 구해주신 분이거든요. 둥실이는 눈물을 훔치며 여러 번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서둘러 그곳을 벗어났어. 누굴까? 여울이는 멀어져가는 둥실이의 뒷모습만 멍하니 바라봤어. 여울이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둥실이가 사라진 걸 알게 되었어. 안방, 베란다, 화장실, 책장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둥실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 여울이는 놀라서 엄마한테 서둘러 전화했어. 급하게 달려온 엄마는 깜짝 놀랐어. 우리 둥실이가 사라졌다고? 몸도 아픈 애가 어디로 갔을까? 엄마와 여울이는 함께 동네를 다 뒤졌어. 새끼 고양이들이 입양 간 집도 가보고 자주 산책 갔던 공원과 골목 구석구석까지 다 찾아봤지. 여울이는 고양이 소리만 나도 정신없이 쫓아갔어. 하지만 둥실이가 아니었어. 둥실이는 어디 있는 거야? 여울이는 엄마와 함께 밤 늦게까지 둥실이를 찾아다녔어. 하지만 끝내 둥실이를 찾을 수 없었지. 집에 돌아온 엄마와 여울이는 멍하니 거실 소파에 앉았어. 엄마는 집을 둘러보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 아침에 출근할 때와는 달리 집 안이 깨끗했거든. 여울아, 네가 청소했니? 엄마가 이상해서 물었어. 아니요. 여울이가 대답했어.
엄마는 집안 곳곳을 살폈어. 참 이상한 일이네. 아무도 다녀간 사람이 없는데 집이 왜 이렇게 깨끗하지? 여울이는 그제야 자기 방도 깨끗하게 치워진 걸 알게 되었어. 엄마, 제 옷도 반듯하게 개어져 있고 침대와 책상도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어요. 엄마는 집안을 살펴보다 베란다에 걸어놓은 꽃무늬 원피스가 사라진 걸 발견했어. 여울아, 혹시 여기 걸려있던 꽃무늬 원피스 네가 치웠니? 꽃무늬 원피스요? 여울이는 교문 앞에서 만난 아줌마가 떠올랐어. 그제야 둥실이에게 가져다 준 마지막 소망을 이루는 만개떡이 생각났어. 둥실이 너였구나. 여울이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 아줌마가 왜 그렇게 여러 번 고개를 숙여 인사했는지 알 것 같았지. 그동안 나도 정말 고마웠어. 여울이는 마음속으로 둥실이에게 하지 못한 마지막 인사를 했어. 소슬바람이 쉥쉥 쓸쓸하게 부는 밤이었어. 둥실이는 골목을 벗어나 산 쪽으로 걸어갔어. 둥실이의 몸은 어느덧 다시 고양이로 변했어. 발걸음이 아주 가벼웠지. 둥실이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산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어. 그 모습을 하늘에서 삼신할머니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 그래. 그동안 고생 많았네. 정말 고생 많았어. 삼신할머니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어. 그래도 우리 꼬랑지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기특하게 아주 잘하고 있구나. 삼신할머니는 불이 꺼진 떡집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어.